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콘텐츠 준호플레이 취업 강의 대망의 현대자동차 편을 준비하겠습니다. 고! 네, 현대자동차 자소서 항목입니다. 제 자소서 강의 특성상 중요도에 우선순위를 매기니까 이제 1, 2, 3번을 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이 one makes you move, makes you move. 영어로 잘 못하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예, 뭐 중요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예, 3번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뭐 적합할 필요가 있나요? 다 누구나 가고 싶지 않나요? 간지나니까. 자,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할 건데 일단 뽑는 인원부터 좀 볼까요? R&D, 매니팩처링, 전략 지원 이런 인력들을 뽑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기존하고 다른 점입니다. 이거는 원래 인력 뽑는 거고 이 소프트웨어 인력하고 이런 전략을 이런 신사업에 대한 전략을 많이 뽑는다. 결국에는 이 채용 공고에서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다는 게 나오지 않나요? 네,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뽑는 인원들이고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채용 공고에서 이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걸로 지금 몇 년 안에 돈을 벌겠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 2, 3번 중에서 가장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1번을 생각을 할 거예요. 1번도 물론 중요합니다.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걸 전 3번이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AI랑 스마트카, 뭐 빅데이터, 뭐 이런 새로운 신기술 관련돼서 뭐 IT든 뭐 이런 전략 같은 이런 인력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런 인력을 많이 뽑으려고 충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인력에 대한 내가 준비가 돼 있는 거를 보여주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What makes you move 할 때 난 자동차에 관심 있다 라는 거는 지금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현대 자동차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카가 올 거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있는 지원자를 원할 거고요. 그거 엔지니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게 되고 안 되고 합격되고 안 되고 종이한자 차이를 만들어 낼 겁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는 스펙 좋고 누구나 가고 싶은 회사예요. 근데 못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자동차에 미쳐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요즘에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마트카에 대한 이해도를 알고 있는데 이 스마트카에 대한 왜 생겼는지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는 지원자, 그 본질을 알고 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이 현대자동차에서 내가 그 직무에 적합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는 모든 채용 공고에서 현재 시장이 그렇고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3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1, 2번도 중요하지만 순서로 치면은 다음은 뭘까요? 3번 다음에는 고민 좀 해보세요. 예, 예, 2번입니다. 1번입니다. 다음이 2번. 다 중요해요. 천자지만 왜 Man Makes You Move가 아까 3번보다 덜 중요하지만 어떤 걸 이 안에는 어떤 본질이 있냐면요. What makes you move? 뭔가 너를 이제 열정적으로 만드냐, 움직이게 만드느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인데 더 좋은 말로 하면은 진념을 통한 성공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문항이 왜 나왔냐면요. 현대차 같은 데는 정말 스펙 좋고
정량적인 스펙 가진 사람들이 많이 채용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 얘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실망을 했고, 이런 친구들을 많이 굳이 뽑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로 뭔가 너를 무부시키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고, 그 1번 문항에 그런 내용을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자동차에 나는 관심이 많고, 난 자동차 너무 좋고, 뭐 자동차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뭐 자동차 뭐 3, 40대 다 알 정도로 뭐 부품 뭐 들어가는지 다 알고, 이런 애착을 가지고 있고, 뭐 매장에도 다 찾아다녀봤고, 찾아다니니까 문제가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원하는 건요, 아까 말했던 이런 변화되는 시대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있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기술이든 뭐 마케팅 관련된 거면은 뭐 그런 관련 능력이든,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뭔가 내가 어떤 특정 타겟이 되는 직무나 이거에 진념을 가지고 성공했던 경험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없다라고 하면은 뭐 만들어내야죠, 당연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자동차에 연관돼서 굳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뭐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써도 되지만, 왜 더 중요한 건 3번이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에너지를 여기다 더 많이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3번에서 더 디테일하게 AI나 스마트카, 빅데이터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온 사람을 종이 한 장 차이로 되게끔 만들 겁니다. 왜냐? 현대자동차는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으로 봤을 때 그런 인력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1번은 그냥 단순히 보면은 뭐 열정이라고 하지만 어떤 성공 경험을 써주는데, 그런 그 마케팅 꼭 자동차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인생 그 28 이상 정도, 26이라고 하면은 그때 동안에 뭔가 나를 열정적으로 만들게 했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학교 공부만 했을 수는 없잖아요. 뭐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이 일만은 내가 진짜 잘하고 싶다라는 게 대부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생들이, 저도 그랬고요. 근데요, 이거는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부터라도 만들 수가 있어요. 뭔가 특정 직무에 대해서 내가 진념을 가지고 성공했던 경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잘 써주세요. 성공했던 경험. 예, 그게 이제 1번에 들어가야 되고요. 자, 2번은 뭐 현대자동차가 왜 길을 정박한지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중요해는 보이지만은, 그냥 결국에는 이 안에 회사를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이며 왜 현대자동차냐 라고 하면은 1차 면접에서 물어보는 건데요. 왜 금융이나 뭐 다른 뭐 화장품이나 서비스 뭐 유통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너는 왜 제조업이고, 제조업 중에서도 왜 자동차며, 그리고 자동차 회사 중에도 왜 현대차냐. 물론 회사 뭐 국내는 기아차 뭐 별로 없으니까 뭐 같은 계열인데 이긴 한데, 자, 사실은 현대차 좋잖아요. 그래서 이 문항 자체는 그냥 뭐 결국에는 써야 될 내용이 뭐 현대차 좋다라는 내용이지만, 그 안에서 당연히 다른 사람하고 나를 차별화시키는 거는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뭐 대부분 이렇게 쓸 겁니다. 제가 회사를 선택할 때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뭐 저희 전문성입니다. 뭐 이런 건 뭐 나의 어떤 뭐 이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최적의 곳이라고 뭐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절대 쓰지 마세요. 자, 회사라는 곳은요, 절대로 뭐 그 무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월급을 주는 곳입니다. 자, 월급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비용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안에는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너가 지원자인데 너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우리 회사에 일부 돈을 벌어오는 인재가 될 애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네가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 자체는 이 왜 자동차 회사에서 너는 일해야만 해? 라는 거에 대한 설득을 하면 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함정인 거예요. 현대자동차의 그 기준에 접박한지 라고 쓰는 순간 나 현대자동차랑 나랑 연결시킬 게 뭐가 있지? 여기 고 정주영 회장이 뭐 해보긴 해봤어? 뭐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뭐 그 기준에 맞으니까 뭐 이렇게 연결시켜 볼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사 입장에 쓰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정말 자기가 직무적이나 실력을 키웠던 사람들은 정말 타겟팅을 자동차에서 일하고 싶었다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전국에 취업준비생들 중에 이 자동차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진짜 있거든요. 자동차에 미쳐 있거나 거기에 관심도 있을 뿐더러 정말 직무적으로 여기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해온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런 게 난 준비돼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솔루션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회사를 들어간다는 거는 뭐 경력직도 지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지금의 관심도를 다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누구 자동차 관심 있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이지 뭐 지원할 때부터 뭐 인생 바빠 죽겠는데 뭐 다 자동차에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도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관심도를 어떻게 보여주냐? 제가 이 2, 3번을 아까 스마트카, AI, 이제 IT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혹시 아나요? 자동차 산업이요. 돈, 캐시를 어떻게 버느냐, 어떤 산업 사이클을 버느냐 고민해봤나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 자동차라는 게 원래는 전기차가 먼저 나왔습니다. 원래는 전기차가 먼저 나왔는데 이 자동차가 왜 더 이렇게 상용화됐냐라고 하면은 예전에 그 석유왕 로펠러라 그래서 미국의 석유왕 로펠러 다 아시잖아요. 예. 당시에 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이 내연 기관차가 2차 산업혁명 생기면서 그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포드라는 미국의 자동차 왕이 이제 미국이 이제 영국 자체가 이제 전쟁으로 쇠락을 하면서 그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라는 나라가 갑자기 패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패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자동차나 이 석유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그 1, 2차 대전으로 돈을 번 거를 통해서 이런 패권을 장악합니다. 몇몇의 미국의 강대한 세력들이. 그 안에는 이제 사우디라는 중동 나라와 이제 그 결합을 해서 석유로 가는 자동차를 포드를 통해서 많이 생산하고요. 그리고 석유랑 로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면서 석유를 추출하고 엄청난 막대한 부를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이 생긴 거고요. 전기차가 그때 쇠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전 세계의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게 미국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국방이나 이런 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동차 산업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석탄이나 석유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수소차 이런 1세대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이제 퓨전 형식으로 나옵니다, 차가. 그래도 석유가 패권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근데 이렇게 계속 사우디랑 미국이 결합하면서 패권을 가지게 되면서 미국이 이제 사우디를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 석유 자체가 달러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이 자동차들이 전 세계에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로 탈피하고자 셰일 가스, 뭐 석유를 채출하는 나라는 뭐 러시아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뭐 많이 개기니까 사우디나 미국이 셰일 가스라는 걸 하는 겁니다. 뭐 이 안에는 더 큰 배경이 있는데 논점이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 전기차가 부상하게 된 계기를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전기차가 부상하게 된 계기는 결국에는요, 셰일가스라는 미국의 이런 새로운 이제 석유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가 나왔고, 이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당연히 석유를 주로 하는 내연기관차, 자동차의 시대가 지고, 셰일가스의 미국으로 이제 이 석유를 대체하는 자원이 나옴으로써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고요.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그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이 자동차를 석유로 가는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도 나왔겠다. 그 전기차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셰일가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네. 왜냐하면 이제 석유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이미 셰일가스로 그걸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전기차 얘기가 나왔고요. 당연히 전기차 안에서 스마트 전기차를 만들고 싶은 니즈가 있기 때문에 커넥티드 카가 나온 겁니다. 커넥티드라는 거는 이 안에 전기차 안에 스마트폰처럼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전기가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런 기능을 넣으려면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율자동차로 이행이 된 거고요. 자율자동차를 하려고 인공지능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결국에는요. 자동차 산업은 석유 어떤 자원의 그 패러다임, 자원에 대한 패러다임에 의해서 좌지우지해 왔던 산업입니다. 당연히 석유 가격이 오르면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유가 시대라고 하지만 오히려 셰일가스라는 게 나오면서 이 기존의 자동차의 그 가솔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한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하고 지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스마트카 시대가 올 건데 미국은 엄청나게 앞서 나가고 있고요. 테슬라를 통해서 중국도 빠르게 뭐 BYD였나? 네, 치고 나가고 있고요. 독일은 물론이고요. 일본도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 보이시나요?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느냐? 자,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뭐 하고 있냐? 딴 데서 늦는 거 아니냐? 늦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패스트 팔로워의 그 지위만 이제 하고 왔잖아요. 현재 이 자동차 시장을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다시 뒤로 가보면요, 이 현대자동차에 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2번, 3번 문항에 그런 내용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 스마트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자, 정말로 이 전기차나 스마트카 시대가 오는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너가 우리 회사에 지금 현대차에서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할 건데 너가 이런 마인드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2번, 3번에 대해서 딱 인사 담당자들이 원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써줄 거냐? 결국에는요, 이 스마트카든 전기차든 결국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정도 관심은 있고 이 변화의 흐름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온 거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죠. 자,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결국에는 자동차 산업은 수만 가지의 부품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자동차 산업이 돈을 벌려면 결국에는 앞으로는 스마트카나 전기차 시대는 당연히 이제 오거니와 이 안에서의 내가 엔지니어로서 아니면은 마케팅 담당자로서 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카 전기차. 근데 제가 이 뒤에서 1차 사변, 2차 사변, 3차 사변 왜 힘든 얘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결국에는요. 지금 현대차가 전 세계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이미 뭐 전기차나 이런 거는 중국이나 미국한테 뒤쳐졌고요. 원래 원천 기술로도 그 독일이나 이제 일본에 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원천 기술이 없는 겁니다. 원천 기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을 짚어내고요. 현대차는 여태 다른 여러 가지 벤더사 제품을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현대차의 최고 취약점이 주요 핵심 부품은 아마 일본이나 독일, 미국 부품의 설계나 이런 거를 로열티를 지불해서 쓸 겁니다. 뭐 자체 기술로서 쓰고 있는 거를 내 강점이랑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꼭 찾아내세요. 이 아까 말했던 이 지원 분야에 스마트카든 빅데이터든 AI든 이런 관련된 주요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 모듈로 들어가는 그런 핵심 기술에 대해서 나는 깊게 마케팅이든 뭐 제품 품질이든 여러 가지 뭐 지원하는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이 안에서 지금 새로 부각되고 있는 신기술들에 대해서 파면서 내 전공과 연결시키는 그게 3번에 들어가야 돼요. 자,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어요. 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AI나 IT, 스마트카, 뭐 빅데이터 관련돼서 내가 내 전공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 지금 우리나라는 로열티를 사고 오고 있다. 이게 지금 내부에 임원진이나 사장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요즘의 전략일 겁니다. 그런 전략에 맞춰서 이 기술이 자동차에 접목됐을 때 요즘에 트렌드가 되는 기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검색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실무자한테 물어봐서라도 자기가 몸으로 부딪혀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 찾을 기술을 가지고 마케팅이든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이든 이거에 대한 나는 당연히 현대차가 정도 가려면은 그런 기술로 관련된 책 5권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나의 직무 경험이나 인턴 경험 아니면 일반적인 내 준비된 전공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기술하고 난 잘할 수 있다. 그게 3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새로운 신기술이나 기존의 연구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부분들 마케팅에도 다 똑같아요. 지금 모든 지원하는 전 분야에 대해서 정답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다. 준비해왔다. 없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가서 찾으세요. 쓰기 전까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솔루션이 관심도를 할 수 있고요. 임원 면접에서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이 안에 있는 지금 임원진이나 내부적인 사람들은 이미 다른 나라에 뒤쳐졌고 원천 기술로서도 한계가 있다.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이나 독일처럼 연구 인력이나 이런 걸 해서 정말 이런 새로운 4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가 원천 기술을 할 수 있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정말 원천 기술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로열티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내용이 2번, 3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내부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긁어주는 겁니다. 그런 게 퇴사를 선택할 기준이 되는 거고요. 현대차가 그런 전략을 지금 준비한다라고 하는 걸 간파해서 나의 전공 경험이나 인생 준비했던 경험을 연결시켜주는 거. 그래서 3번, 1, 2번 다 중요하지만 3번이 중요하다고 한 거고요. 1번은 진념과 성공 경험을 써주되
그냥 일반적인 성경 경험만 써주면 되고요. 2번도 나름의 그 내가 말했던 3번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연결시켜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 진념은 1번에 또 진념 추가적으로 안 하면 여러 가지 실패를 계속하면서 마지막에 결국 해낸 경험. 그게 성공 경험입니다. 그거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중요한 회사인 만큼 좀 길게 했고요. 지금 여기서 관련된 모든 직무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카는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맞춤 솔루션으로 내가 준비된 인재라는 거를 꼭 표현해 주세요. 지금 마지막 공고 마감될 때까지 무조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로 시작하세요. 네, 이건 제 필수 강의고요. 예, 꼭 봐세요. 상반기에 취업하려면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떨어집니다. 안 보면. 이건 꼭 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이제 취업 고민이나 궁금한 것을 해소하는 강의 제작 신청도 받아들이니까 플러스 친구 꼭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준호플로를 쳐보시면 네, 바로 취업 강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구독까지 꼭 해주셔야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쉽죠? 꼭 해주세요. 한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런 양식에 맞춰서 강의 신청을 해주시면 꼭 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